고양이는 육식동물로 차근차근 접근해서 일단 우리 집 고양이가 스프레이를 한다면 문제 행동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고양이들과 집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집사 김효진 수의사입니다. 고양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환경을 조성해주고 놀아주며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고양이의 심리를 들여다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이런 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자꾸만 문제 행동을 해서 보호자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죠. 반려동물이 보이는 문제 행동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새들어 살고 있는데 집의 벽면이나 빌트인 가구에 고양이가 자꾸 발톱을 갈면 보호자로서는 참 난처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혀 문제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발톱을 갈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영역 곳곳에 이렇게 자신의 채취를 남겨야만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고양이의 문제 행동이란 고양이가 전적으로 잘못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사람과 함께 살기에 부적합한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고양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무조건 하지마,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그보다는 고양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이것을 해결해주고 또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것을 마련해주는 것이 고양이와 보호자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의 사연도 문제 행동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양이의 문제 행동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연과 같이 고양이의 배뇨 실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고양이는 육식동물로 배설물 냄새가 상당히 강한 편인데다가 높은 곳에도 잘 올라가고 방문도 잘 열기 때문에 고양이가 배뇨 실수를 하기 시작하면 보호자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가 배뇨와 관련된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배뇨 실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근차근 접근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배뇨 실수가 스프레이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일반적으로 배뇨를 할 때에는 뒷다리를 쪼그려 앉은 상태로 오줌을 쌉니다. 하지만 스프레이를 할 때에는 뒷다리를 마킹하고자 한 대상을 향해 펴고 꼬리는 수직으로 세운 상태로 분비물을 쭉 분사합니다. 때문에 배뇨의 경우 웅덩이 형태로 오줌이 존재하지만 스프레이는 수직으로 분사된 형태로 분비물이 발견됩니다. 또 이 행위는 고양이의 화학적 의사표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대부분의 경우는 수직의 구조물, 예를 들어 의자 다리나 문, 가구 모서리 등에 분사합니다. 높게 분사를 하면 상대의 코 위치에 분사물이 위치하면서 상대가 더 냄새를 잘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고양이가 수직 물체에 스프레이를 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고양이들은 수평으로 스프레이를 하기도 해요. 또 냄새가 잘 퍼지도록 실내에서는 셋톱박스와 같이 따뜻한 전자기구에 스프레이를 해서 이렇게 냄새를 잘 분사시키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컷이 훨씬 스프레이를 많이 하고 높은 위치에 하는 경향이 있지만 암컷 고양이 역시도 스프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분사물 안에는 펠리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통의 오줌에 비해서 훨씬 강한 냄새를 풍깁니다.
고양이 집사라면 스프레이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정작 우리 집 고양이가 갑자기 문제 행동으로 스프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2차 성징 전에 중성화 시술을 하게 되면 고양이는 스프레이를 잘 하지 않는데 고양이가 이러다가 갑자기 스프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다른 고양이를 입양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집에 공사를 하는 것처럼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집 고양이가 스프레이를 한다면 가장 먼저 중성화를 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 집 고양이도 가끔씩 스프레이를 해서 고생했었는데요. 결국 중성화를 했더니 그 뒤로 한 번도 스프레이를 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중성화를 하지 않은 고양이가 스프레이를 하는 경우라면 중성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성화가 되어 있고 이전에는 그다지 스프레이를 하지 않던 양이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고양이의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로 자신의 영역이 침해받는다고 느껴질 때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람, 고양이, 환경 변화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이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현재 스프레이하는 곳이 스프레이에는 적합치 않은 곳임을 알려주어야 해요. 통상적으로는 스프레이를 하는 곳에 밥그릇이나 잠자리 같은 것을 두거나 펠러웨이 같은 합성 호르몬 제제를 뿌려서 이곳은 영역의 경계로 마킹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중요한 자원이 위치하는 곳임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아주 흔한 하부 요로기 증후군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상을 포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부 요로기 증후군 FLUTD는 고양이가 배뇨하기 힘들어하고 혈뇨를 보거나 배뇨하지 못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럴 때 고양이는 보통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거나 화장실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소리를 지르지만 시원하게 배뇨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평소에는 화장실에 배뇨를 잘 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 배뇨를 찔끔찔끔 하거나 혈액이 혼입되어 있다면 하부 요로기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양이는 사막에서 유래한 동물로 물을 잘 마시지 않고 농축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비뇨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우 섬세한 동물이라서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방광에 분포하는 신경 자극과 관련된 특발성 방광염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고양이 하부 요로기 증후군의 원인은 세균성 방광염, 결석 등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특히 이 질환에 가장 취약한 젊고 비만한 수컷 고양이에서는 특발성 방광염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특발성이라는 뜻은 비감염성의 원인 불명의 질환이라는 뜻이지만 특발성 방광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야만 이 질환의 유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발성 방광염과 관련해서는 고양이 화장실 모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호자는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위치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쓰던 모래를 다른 것으로 바꿔보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럴 땐 우선 기존의 화장실 옆에 박스를 마련해 주세요. 그런 후 박스에 새로 써보고자 하는 모래를 담아서 고양이가 이것을 쓰는지 익숙해지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고양이가 하부 요로기 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일단 스트레스원을 제거해주고 충분한 양의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렇게 스트레스나 생활관리만으로 하부 요로기 증후군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광염증 산물이 요도를 맞게 되면 고양이가 오줌을 못 싸는 상황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배뇨를 하지 못한 상태로 하루가 경과하면 응급 상태가 됩니다. 때문에 화장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치워주면서 고양이가 소변을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제대로 소변을 싸고 있지 못하다면 병원으로 즉시 내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폐색성 하부 요로기 증후군을 방치하면 급성 신부전, 방광 파열 등으로
고양이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요도를 확보해서 오줌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액을 맞추어서 고양이의 탈수를 개선시켜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장 수치가 정상화되고 방광 내 염증이 감소하면 대개의 경우는 수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발이 심한 경우에는 이를 막기 위해서 요도를 다른 위치에 만들어주는 요도로 조성술과 같은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면 더 심화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방하는 것이 좋습니다.